반갑습니다. 윤보영 시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윤보영 시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감성시 쓰기 제11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 시 공모전을 좀 분석하고 응모 요령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침 이 수업을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제,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지하철 시를 접수받는 공고가 떴습니다. 한 20여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 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24일간 공고를 하고 창작 시 한 편씩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내 시를 지하철 승강장에서 만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시를 공모하는 분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 시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를 내가 지하철에서 내 시를 다른 사람들이 읽고 또 이 공감을 하고 또 힐링이 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를 원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나도 시인이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시인이 되고 또 이 지하철에 여러분들의 시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차례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의 게시용 시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고 또 응모된 시 그리고 응모 요령과 그리고 선정된 작품을 한번 분석해서 이 시는 어떻게 해서 심사위원들이 이 시를 선택했느냐 이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게시용 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가 앞으로 선정이 되면은 지하철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전문 게시용 시에서 먼저 시가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보통 배차 간격이 2분 15초 만에 한 대씩 지하철이 배차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이런 걸 한다면은 보통 1분 내에 읽을 수 있는 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1분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여기서 내려와서 좀 숨을 고르고 시를 읽고 지하철 타고 난 뒤에 이 감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를 놔야 됩니다. 즉 짧아야 된다. 요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중에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시는 지하철 공모시로 통칭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를 읽는 시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분 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고를 할 때 15줄에서 20자 이내로 아예 공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20자라고 15줄이라고 하지만 이게 12줄, 10줄, 8줄, 4줄 짧을수록 감동만 담긴다면 더 좋다는 뜻이고 이 15줄은 맥심입니다. 그러니까 15줄을 꼭 맞출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20자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짧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읽는 시의 여운이 지하철 탑승 후에 감동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역시도 윤보영 시인의 감성시 쓰기 공식에서 나오는 한 줄의 힘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 한 줄이 있을 때 독자들도 감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를 선정하는 심사위원도 감동을 해서 뽑아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지하철 내에서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발이 있고 그 사람 몸이 있고 위에 손을 들고 있고 그 위에 휴대전화가 있는 거예요. 다 빽빽하게 다 들어서 있는데 여기서 읽는 요렇게 지금 바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 사람의 마음에 여운이 이렇게 담기는 시가 한 줄의 감동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하철 시를 언제 이렇게 도입했을까? 이 지하철에 시를 도입한
목적은요, 먼저 이게 그 지하철 안전문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게시되어 있을 때 요 자체가 시선을 잡아야지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요 시를 읽어주는 거죠. 먼저 시선을 잡아야 되고 또 읽게만 해가지고 이게 여운으로 이어지려면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동은 결국 바쁜 일상의 빙그레 웃게 하는 여유를 주는 게 이 지하철 감성시입니다. 지하철 시민 창작시 공모를 하게 되는데 공모 주기는요, 보통 필요성이 느껴질 때, 이럴 때 공모를 하게 되고, 새로운 노선이 건설될 때 이렇게 그 공모를 합니다. 2008년부터 게시를 시작해서 18년, 20년, 21년, 22년, 20년부터는 연이어서 계속 공모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 200편 정도가 공모가 됩니다. 2001년 공모, 2022년, 2021년, 22년 공모가 되는데 현재 접수 중입니다. 올해부터 이 선이 아니라 선정된 사람에게는 지하철시 선정된 200편이 담긴 이 모음집을 준다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선물이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거 보려면은 지하철 이렇게 시를 찾아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불편은 이제 줄어들 수 있겠죠. 또한 해손 등을 감안해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데 보통 2년에 한 번씩 이 게시하는 기회를 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정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맨 처음에 언제죠? 이게 2008년도 제일 처음에 2008년도 이것을 게시하겠다고 이렇게 결정되었을 때는 시가 없었기 때문에 문학단체 의뢰에서 동시를 일단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공고를 하다가 이제 이 시민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해서 시민 공모시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공모뿐만 하면 이게 너무 또 이제 약간은 그 처음이다 보니까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애송시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알려진 시, 이게 어떻게 보면 애송시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분들 유한진, 윤동주, 김용택, 이조년, 이 조선시대 사람이죠. 신달자 시인, 유치한 시인, 나태주 시인, 이색 이분도 옛날 분이죠. 이런 분들의 시도 같이 이렇게 게시를 한 겁니다. 그 사이에 시민 공모작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윤보영 시인의 시도 이처럼 코스모스가 간다는 시가 이 게시판에 등재가 되어 있죠. 코스모스 같으면 아주 짧잖아요. 해마다 코스모스가 걸어간다. 꽃씨가 날아간 만큼 기찻길 따라 꽃길을 만들어 날아간다. 이것을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고 저를 아는 분들이 나 그 시 어디서 봤다라고 기억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자, 공모 내용을 보면 2011년은 시민 창작시 20편을 내외를 공모를 했고 20년에는 200편, 그죠? 또 19년에는 시민 창작시 150편과 애송시 50편을 이렇게 응모를 받았는데 21년 예를 들어도 1460편이 응모가 되었습니다. 19년에는 2000편, 20년에는 무려 4900편 정도가 4090편 정도가 응모되었으니까 지금 22년에는 더 많은 시가 응모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시 중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좋은 시가 많이 탄생을 될 수 있는 거죠. 심사 방법은요. 일단 이제 뒤쪽에서 신춘문예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신춘문예하고는 좀 다른 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이 심사위원이 한 분이나 두 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10인 이내로 문학 관련 전문가, 성인지 전문가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게 신춘문예는요 시인 중심으로 이렇게 예심위원회 만들어주고 최종심을 한 두 분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 지하철 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 정도가 들어가서 심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자체는
1인당 한 표씩 이렇게 추천 기회를 줘서 많이 추천받은 10분에게 추천받은 시가 선정되고 이러면서 끊어가서 아마 200번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그에 반해서 신춘문예는요, 3편, 5편 정도 이상을 신문사에 따라서 이제 이 예심을 거쳐 한 편을 선정하는데 우리는 지하철은 200편을 선정하게 되고 여기는 3편, 5편을 하는데 여기는 꼭 한 편이 들어갑니다. 물론 중복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이 자체를 때에 따라서는 제외시킬 수도 있는 이런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서 한 편을 제출하는데 다만 자기 본명으로 할 수도 있고 예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편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워낙 많은 2000편, 3000편 들어오다 보니까 이름을 오늘 넣고 10일 뒤에 넣으면 사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한 사람이 2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이름으로 검색하면 주소 검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한 편씩만 업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 이게 신춘문예는요 심사장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 심사위원을 공개합니다. 물론 그 지하철시도 심사장에서 이제 공개를 하는데 다만 이 자체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같이 공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다만 그 신춘문예는 신문지상에 한 번에 걸쳐서 1회에 걸쳐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 그 지하철 공모시는 5편 정도가 이제 각 역별로 이렇게 전시되는 게시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시 또 이제 해놨네요. 그죠? 예, 심사위원은 미공개를 합니다. 심사장에서 선정을 하는데 여러 곳에 게시하는데 5곳 정도를 하고 심사위원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5분입니다. 10분입니다. 이 10분을 누가 참석했다는 부분을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신춘문예는 이렇게 심사 소감이나 그 다음에 또 당선 소감을 게시하는데 이 자체는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에게 통보해서 그것을 어디 게시하겠다고 그렇게 그 정도로 알려주는 거죠. 심사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기준은요,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적 특성과 감상자인 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해가지고 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수성을 가진 사람도 본다고 했죠. 여기 어떻게 있냐면은 이게 성인지 전문가가 참석을 하게 돼서 대략 이제 보통 사람들, 지하철을 타는 분들이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시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이 비유법을 써서 어렵게 쓰는 시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승강장 안전문 게시에 적합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데 첫째, 주제의 적합성을 보는 겁니다. 주제가 적합한가? 또 내용의 공공성을 보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시민의 공감성.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시를 잘 쓰는 것보다가 공감력 있는 그런 시를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주최 측에서 서울시에서 하지만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사무국에서 심사위원에게 이런 심사 기준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심사위원 10분은 이런 기준에 적합한 걸 추천해 가지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시가 되겠죠. 왜? 10분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시와 또 독자가 좋아하는 시가 다르거든요. 즉 내가 좋아하는 시를 쓰는 것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시를 제출해야지 10분에게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 이제 여기 창작시 공고문에 이런 안내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 동안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마음을 위로해 줄 작품을 제출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좋은 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따뜻한 위로가 되고 희망을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요런 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작품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업무로 가가지고요. 보세요. 주제가 어떤 주제를 해야 될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공고문을 보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제 심사에 참여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주제 자체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소재의 작품이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매년 200편씩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는 무수한 작품의 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요런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소재를 뭘로 할까? 가족에 대한 내용이 당선 확률이, 선정 확률이 높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얘기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그 읽는 지하철역 앞에 이렇게 요 시를 읽는 이 승객의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독자가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거죠. 어머니에 대한 시, 동생에 대한 시, 부부에 대한 시, 아내에 대한 시, 자녀에 대한 시, 요런 어떤 가족에 대한 시를 썼을 때 가족이 아닌 시에 비해서 이제 선정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선정된 작품의 제목을 한번 보면은 아버지와 자전거, 아버지 있죠. 엄마죠. 고모, 아내의 손맛, 아내 있죠. 어머니의 버선, 어머니 있죠. 아빠 사랑해요, 아빠 있죠. 보물 파는 어머니 있죠. 아들이 군하들, 아들이 있죠. 이게 지난해 선정된 작품들에 나와 있는 제목들입니다. 이걸 보면은 가족에 대한 내용이 이거 말고도 여기 이제 발표된 일부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도 이렇게 많이 어머니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동생이 나오는데, 이 가족이 나오는데 그만큼 가족에 대한 얘기를 쓰면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가족과의 추억과 일상생활 속에 서 소재를 잡는 게 좋습니다. 기선정된 제목을 보면은 빨래 개다가 빨래 개기,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소재를 얻은 거죠. 이불 빨래하는 날 빨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이 승객들이 빨래를 다 이런 부분을 경험했었거나 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런 부분에 이름을 쓸 때는 더 유리하다. 특정 지역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은 그만큼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대한 시를 쓰는데 설악산을 쓴다든지, 예를 들면은 휴전선 이런 거 쓴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에는 이 선정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보통 이렇게, 안 그러면 어떻든 일상에서 생활할 때 지하철을 타러 오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선정이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 안 그러면 지하철에 대한 내용도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기선정된 지하철에 대한 제목을 보면은 봄날 지하철, 퇴근길 지하철에서, 옥수역에서, 지하철 연가, 집으로 가는 길. 이 지하철에 대한 내용을 써도 지하철 시를 공모하는 특수성 때문에 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자연에 대한 얘기도 얼마든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꽃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별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슬이라든지 아침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또 특별히 지난해는요, 지난해는 시대성을 반영하는 작품이 선정이 되었는데 코로나나 마스크 같은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코로나
포스트 코리아,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고 난 뒤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이 2년간 지하철역에 공고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한번 업무해볼 묵직하죠. 특별히 이런 부분은 지난해 이런 부분을 특별히 뽑았다고까지 강조를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재 선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목부터가 수도 없이 많은 5,000편의 시를 나누어서 이제 읽을 수도 있고, 뭐 또 이제 예심도 거칠 수 있겠지만 워낙 많으니까 그때 이 제목이 시선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거 단순히 이거 말고도 앞에 보면은 뭐 퇴근길 지하철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연가 집으로 가는 길 이런 거는 봄날의 지하철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제목부터가 그죠. 앞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이불 빨래하는 날 빨래를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가슴이 제목만 읽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이니까 탁 체크하고 한 번 더 읽고 요 추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선호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재 선정에 대해서 제목이나 이런 걸 봤다면 이제는 어떤 시를 선호할까 심사위원들이. 예, 당신이 심사위원이라면 어떤 시를 선정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일단 쓰고 2주 차에 한번 모여서 우리 한 10분이나 모여서 나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모이러 우리가 10분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당신 같으면 어떤 시를 선정하겠습니까? 해서 그중에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이 작품을 제출하는 것도 내 시가 선정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도움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윤보인 시인이 여러분들에게 시 써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공모하는 대중적인 어떤 그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 써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자리를 펼쳐놓고 얼마든지 자기 시가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은 검증을 거치는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제가 대신 써드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심사위원이라면 난 이런 작품을 선정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의견을 드릴 수는 있겠죠. 자, 먼저 어떤 유형이냐? 첫째, 위로가 되는 시. 둘째, 자신감을 주는 시. 세 번째, 희망을 주는 시. 이런 시를 쓰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오래 전에 몇 해 됐습니다. 거기에 이 시 한 편이 남녀의 어떤 사랑, 이런 부분을 좀 지나치게 표현한 부분이 이제 당선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그게 지하철에 게시가 된 부분을 신문 기자가 비판할 정도의 그런 어떤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가족에 대한 시, 고향에 대한 시, 뭐 이런 따뜻한 자연에 대한 시, 이런 따뜻한 시를 쓰는데 위로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희망을 주고 추억 속으로 여행을 갈 수 있고 이런 것, 즉 그리움, 가족이나 고향 같은 이런 그리움을 가지고 내용으로 이렇게 쓴다면은 얼마든지 더 이 선정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제목을 볼게요. 실제 제목 쌀 때 제목도 시예요. 관심을 갖는 제목을 선정해야지, 써야지, 이제 선정될 확률이 높은데, 기선정된 작품들 중에 제목을 한번 볼게요. 퇴근길, 너는 나의 봄이다. 꽃길에서 반딧불이, 변함없는 미소, 좋은 잔소리, 눈 오는 날, 붕어빵 한입 베어 물고, 지하철 연가, 여행 가방, 내 짝꿍, 오른손, 이런 것들이 제목이에요. 이 자체만 해도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희망적이고. 이렇게 제목을 쓰게 되는 거지. 그냥 강, 한강, 고유 명사로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는 시선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5,000편 정도가 들어왔다면, 강만 해도 온 강은 얼마나 많은 강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 강을 벗어나는 강, 꽃길에서 넌 나의 봄이다. 요런 거가 아주 탁 띄죠, 이렇게.
붕어빵 한 입 베어 물고 뭔가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이제 내 짝꿍 오른손 요런 것들. 예. 그래서 우리가 제목도 시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이 응모 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욕은 안 됩니다. 나쁜 버릇도 소개하는 건 안 됩니다. 또 단점 지적하는 것도 안 돼요. 사회적인 비판이든 어떻든 비판도 안 됩니다. 또 추억만 장하게 쓰는 거, 장한 설명만 하는 것, 이런 것도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잡기가 어려워요. 이 심사위원들이 200편을 선정을 하는데 5,000편에서 200편을 선정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이 뭔가 시적 맛이 짧으면서도 나는 시를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귀중한 한 표를 선정하겠죠. 사용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SNS에 소개된 작품을 가지고 지하철 안전문에 게시된 작품을 가지고 한번 이제 분석을 해가면서 이 작품은 왜 이제 선정이 되었을까를 우리가 같이 토론식으로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뭐 혹시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좀 하고 앞으로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가 왜 선정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세요? 나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 없을까요? 어떤 질문이라도 다 좋습니다. 자, 없으면은 그러면 다시 바로 우리 작품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메비우스라는 이 작품이 있었어요. 시민 공모라고 해서 연도는 이제 연도만 표시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주로 시민 공모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사실은 저는 메비우스가 선정이 되긴 했지만 좀 약간 어려웠어요. 이 자체가 그냥 내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심사를 했다면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랑한 계절 끝에는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이 끝마치지 않게, 요 말 때문에 된 것 같아요. 사랑이 끝마치지 않게라는 말 때문에 되긴 했는데, 요 메비우스라는 게 저는 좀 약간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요렇게 끝이 없이 이렇게 이어진 그런 요렇게 요렇게 꽈나는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시인은 군더더기 없는 부분이 점수를 땄고, 또 사랑이 끝마치지 않게라는 이어짐, 이렇게 이어짐에 대한 점수를 받아서 선정되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다음에는 내리면 탈까요? 물음표 딱 요런 질문을 냈어요. 요건 2020년도에 재작년에 선정된 작품인데요. 내리면 탈까요? 새하얀 눈이 내리면 그때 스케이트를 탈까요? 요 탄다는 거 가지고 이제 결국은 지하철로 연결을 갔죠. 내리면 탈까요? 뜨거운 물을 내리면 그때 커피를 탈까요?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눈이 내리는 거고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내리면 탈까요? 지하철에 사람들이 내리면 그때 천천히 탈까요? 우리 요렇게. 요거는 지하철을 내리면 타는 거예요. 요걸로만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마지막에 뭐 한 줄이, 그래서 결론을 가는데 이렇게 했어요. 내리면 탈까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면 그때 자전거를 탈까요? 요거 따뜻한 햇살이 내리면 요게 좀 이렇게 희망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건 부탁이고 이러지만 요거 따뜻한 햇살이 내리면 그때 자전거를 탈까요? 요게 사람 밖으로 이렇게 불러내는 듯한 이런 느낌이 줘서 요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정의 꽃이입니다. 요거는 지난해 선정된 작품입니다. 꽃씨를 건네며 너는 말했지.
함께 기쁜 꽃을 피워보자고. 씨앗 속의 너의 꽃은 내 마음에 먼저 피었다고. 꽃씨를 뿌리며 너는 말했지. 활짝 피기 전에 너는 언제나 내게 꽃이라고. 함께한 우리의 시간이 꽃이라고. 여기서는 요게 마지막 두 줄 요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언제나 내게 꽃이라고. 함께한 우리의 시간이 꽃이라고. 요게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이 시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시 속에는요, 일부는 시제가 안 맞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좀 군더더기 같은 표현도 있고 이러는데, 마지막에 감동을 주는 그 감동으로 마무리를 한 시는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다 시인들로만 10분이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시상을 잡고 시를 쓰는데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시를 볼까요? 이별입니다. 그런데 이 이별이 왜 선정이 됐을까? 아까 이별은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 이별이 오히려 좋은 이별이에요. 만남으로 가든지 이렇게 반전을 시켜야지 된다는 얘기죠. 보세요. 사랑했던 이를 떠나보내야만 할 때는 빗방울이 되어볼 것. 구름을 떠난 후 지면에 닿을 때 툭 하고 튀어오르는 한순간만큼은 잠시 뒤돌아보기를 이별이 아니라 위로, 이렇게. 그런 거죠. 이별이 아니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된 거죠. 자, 괜찮은 하루예요. 28년에 18년이겠죠, 그죠? 기나긴 하루가 끝나면 날 따스하게 안아줘. 너와 함께 걸어갈 내일은 괜찮을 거야 생각할 수 있게. 다음 날도 어제와 같은 하루라면 아무 말 없이 다독여줘. 내일도 네가 올 때가 있어 괜찮을 거야 생각할 수 있게. 요게 관전 포인트죠. 뭔가 희망을 주는 글이 된 거죠. 희망. 그죠? 희망. 자, 다음 이제 허성진님의 삶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약간 좀 길긴 하죠. 근데 이게 힘있게 잘 정리했어요.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대나무가 곱게 자라는 것도, 범종이 멀리 울려 퍼지는 것도, 구들장이 따뜻한 것도, 북소리가 둥둥 우렁찬 것도, 배가 물에 뜨는 것도, 피리가 맑은 소리를 내는 것도, 연탄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도, 전체가 극도로 해서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게 다 제 속을 비웠기 때문이다. 이 자체가 타오르는 거, 소리를 내는 거, 뜨는 거, 우렁찬 거, 뭐 따뜻한 이 자체가 다 비웠기 때문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톡 던져주니까 이게 선정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나열만 해가지고는 선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요, 구들장이 뭔지 몰라요. 구들장이 뭔지 몰라요. 물론 이제 뭐 이 책 같은 데서나 볼 수는 있지만 요즘은 아파트에는요, 구들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된 거는 전체가 다 힘있게 가다가 마지막에 다 제 속을 비웠기 때문이다. 이게 시를 살려준 거죠. 우리가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시는 힘있게 사투리 없고 잘 이렇게 이미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썼느냐를 보는 거고요. 우리가 지하철의 시는 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짧은 시지만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를 선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좀 짧은 시잖아요. 지하철입니다. 지루하게 생경했던 도시의 풍경과 요게 이제 생경이라는 건 전 사실 좀 어렵긴 했어요. 하품마저 한숨이던 고난한 날들이 철길 사이로 스며들어 있다. 요것 때문에 그런 건데, 요 점이 하나 빠졌어요. 지하철, 여기다가 지하철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아마, 이때 요게 이렇게 관심을 받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 삼행시 형식을 가진 거예요, 이게.
지하철 요 점을 또 찍어놨어요. 이렇게 세 개다. 요 지금 없어서 그렇지 실제 원본에 보면 찍혀있다고 이렇게. 자, 마스크죠, 마스크.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었을 때 별일 없었는지 아프지 않은지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을지도 늦밤 직접 마주될 수 없었지만 네 눈 온전히 바라보아 좋았을지도 요게 코로나 관련 마스크라 해가지고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이 들어온 거죠. 즉 우리가 이처럼 지하철에 공모를 내는 시는 시대성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를 겪고 났을 때 사람들이 다 같이 한번 뭐 가슴으로 희망에 뭐 이렇게 그 기차가 달린다든지 뭔가가 이렇게 좀 그 극복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도 마스크예요. 사실은 코로나예요. 코로나 종착역. 마스크를 쓴 당신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숨을 고르려 잠시 버텼나요? 안쓰럽고 미안합니다. 오늘도 마스크 안에서 애쓴 당신 고맙습니다. 이번 내릴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코로나19역입니다. 잊으신 슬픔 있으시다면 이 역에 놓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희망이죠, 희망. 이제 코로나 걸리고 놓고 나가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이 시를 뽑았다고 이렇게 하는 시가 앞에 지하철과 종착역이라는 이 두 편입니다. 자, 집으로 가는 길에 이게 이제 2020년도 뽑은 건데요. 강을 건너는 지하철엔 바람을 묻히고 탄 사람들이 가득하다. 털어내지 못한 먼지들을 붙인 채 이름도 모르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집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남은 정차역을 세우며 길 위를 헤집고 다니던 고단한 신발들을 바라본다. 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눈에 한강을 담는다. 텅 빈 얼굴에 일몰지는 한강이 찬다. 보고 싶은 얼굴엔 한강이 물든다. 이게 텅 빈 얼굴에 한강이 이렇게 들어서는 거죠. 요걸 보면 요런 식으로 이게 뭐 꿈이 없는 의도를 사용해 집으로 가는 길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까지 해놨어요. 우리 사실적으로 이렇게 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짧아요. 짧은 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선정된 작품입니다. 엄마입니다. 부르는 입모양이 가장 아름다운 꽃 엄마. 어때요? 이런 시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이 시가 선정되었어요. 길게 써가지고 이걸 막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이걸 보고 요 입모양이 가장 아름다운 꽃 엄마. 엄마들은 다 나를 두고 얘기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아들 딸은 우리 엄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길어야지 선정되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는 길긴 하지만 짧아도 선정이 됐습니다. 이 시가. 그죠? 유일한 시인의 시인데 이런 시는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예. 그죠? 집으로 가는 길. 지금은 네 생각 안 그러면 술을 한 말로 준다 해도 나는 집으로 간다.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이거 뭔가 이렇게 막 쓸 수 있는데 근데 술 같은 거는 좀 안 쓰는 게 좋을 수 있겠죠, 또. 그죠? 술은. 예. 자, 너를 바라보다. 너를 기다리는 시간은 너와 함께 할 생각에 때로는 너와 함께 할 때보다 풍성하다. 풍성하다는 거죠. 넉넉하다. 짧아요. 너를 바라보다. 이렇게 갔습니다. 오늘은 바빠요. 좀 긴 걸 한번 볼까요? 오늘은 너무 바빠요. 떠오르는 햇살과 마주하느라, 아침을 반기는 새들과 인사하느라. 이것도 막 쭉 이제 나열한 거 이런 식으로 써도 되네요. 그죠? 아까도 하나 있었죠. 나열. 구름이 주차하는 걸 지켜보느라, 흐르는 시냇물에 내 마음 띄우느라, 반짝이는 별빛의 손을 덜어주느라, 둥근 보름달 잡아 품에 안느라, 근심과 걱정으로 오늘을 보내기엔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 너무 바빠요. 오늘은 너무 아름다운걸요. 요렇게 해서 끝에서 요걸로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만들어 보니까 이 자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아버지라는 시입니다. 이제 이수창 시인의 작품인데요. 사는 일이란 다 그런 거야. 일러주신 내 어릴 적 거인, 아니 아버지가 거인이에요. 한숨으로 새겨진 얼굴의 나이테에 외로운 낙엽이 바람에 흔들렸다. 가난한 목구멍을 채운 우상의 두 어깨가 어설픈 난장의 두 어깨로 옮겨올 때 나도 몰래 보석의 얼굴에서 떨어진다. 눈물이 져. 이제 이런 사실은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쓰면 너무 얕다. 너무 좀 싱겁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쳐지지만 이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사는 일이 다 그럴 망정.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은 바람이 불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랄락 향기, 곱고 슬픈 향기가 있기 때문이다. 요거 희망이잖아요. 희망, 기다림. 요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시를 쓰면 되는 거예요. 또 한 편 볼까요? 소나기, 김현주 시인의 이제 작가님의 소나기라는 것도 좀 약간 짧아요. 보세요. 너처럼 나도 실컷 울고 햇살 맞으며 유유히 가보고 싶다. 소나기를 가지고 쓴 거예요. 비 온 뒤에 소나기 사라지는 걸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 자체가 소나기지만요. 자신감, 극복, 이런 걸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글이라는 거죠. 요렇게 쓴 거예요. 유유히 가보고 싶다. 유유히. 햇살을 맞으면 유유히 가보고 싶다 했죠. 숲이 말했다. 숲이 말했다. 흔들리면 멈추길 기다리고 얼어붙으면 녹아내리길 기다리며 혼자였다가 뒤엉키기를 반복하고 구부러졌다 꼬태지기를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유약이라고 누군가가 손가락질 하면 유연이라고, 이 약한 거죠. 약하다. 누군가에게 숨을 뱉으며 그렇게 숲처럼 살아가라고 숲이 말했다. 누구? 숲이요? 나한테 말한 거죠. 이렇게 마지막에 쭉 나열하고 난 뒤에 요 부분을 이렇게 결론으로 가니까 시가 살아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런 나열하는 시를 써도 되겠네요. 그죠? 몇몇 분은 이렇게도 한번 써보세요. 자, 빈자리. 길을 가다 잠시라도 머물고 싶은 빈자리. 먼 길 갈 때 두리번 찾게 되는 빈자리. 꼭 안고 싶은, 오래 쉬고 싶은 우리들의 푸른 풀밭. 지친 하루 누인 채 온맘 기대어 말없이 동행하는 오늘 나는 그대의 아낌없는 빈자리가 되고 싶다. 빈자리가 되고 싶다는 거, 이거. 내가 그냥 채워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도와주고 싶다는, 나눔, 베품, 이런 게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추억 속의 봄길입니다. 어느 해 봄날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아지랑이 따라서 혼자 간 적이 있다. 먼 기억 속 저 길 모퉁이에서 만난 덜컥 끄끄던 소녀. 눈빛이 왜 그리 따사로운지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는데 옛 기억이 봄빛 속에 향기되어 날리고 행여 만날까 그리움만 남는다. 요게 포인트죠. 요거 맨 마지막 줄. 요런 것을 한 줄 넣어주면 여러분들 다 선정될 수 있어요. 여기 오늘 수업 들어오신 분이 50분 정도 되는데 50편을 4분의 1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요 한 줄만 잘만 지어준다면. 그리고 15줄 요거 지키고. 소재 잘 선택하고, 제목 잘 붙이고. 요즘 우리 부부. 이 부부에 대한 시도 이제 쓰는 거예요. 아내가 투덜댄다. 요즘 도대체 간을 못 맞추겠다고. 여보 육개장 맛 좀 봐요. 여보 된장 맛 좀 봐요. 허구한 날 맛보라며 한술 더 입속에 밀어 넣는다. 여보 짜장밥 한술 더 떠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반찬 하나 더 집어 먹으면 되지.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입맛도 다 변한데 내가 맛있게 다 먹어줄게. 사랑이 조금 부족하면 인내를 더하고 인내가 부족한 듯하면 배려하며 살아가자고. 요즘 우리 부부 간을 맞추다. 요즘 우리 부부 간을 맞춘다는 요것 때문에 선정된 거예요. 요런 거 한 줄씩 우리가 넣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도토리입니다. 나는 도토리. 나 하나 커다란 나무가 될 줄 알았지. 떨어지고서야 얼마나 잘했는지 깨닫지는
깨닫는 나는 도토리. 바닥에 떨어져 비를 맞고 썩어가는 내 모습, 너무도 가냘파 안쓰러워도 울창한 숲 사이에서 나는 보이지 않아. 시간이 지나 낙엽이 가려 사라지는 내 모습 알아주는 이 없어도 괜찮아 보면 봄내음 한번 맡았으니까. 요거 마지막 거요. 봄내음 한번 맡았으니까 괜찮다. 위로죠, 위로. 요런 거가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마음을 끄는 거죠, 이렇게. 희망사항. 정을 초사한 날 눈이 내렸다. 나은 날에는 기온도 따라 내렸다. 하늘은 아직 회색빛인데 하늘 닮은 산 하얗게 바뀌고 해 바뀌어도 내 몸 그대로인데 모두 뭔가 변해야 한다니. 눈처럼 양털처럼 순하고 부드럽게 세상 보는 눈 바꾸고 싶다. 요거 세상 보는 눈 바꾸고 싶다. 이 눈도 있고 여기 눈을 얘기하다가 내 눈을 얘기하는 이 바꾸고 싶다. 이게 이제 이 관념 포인트 시선을 끌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눈처럼 양털처럼 순하고 부드럽게 이런 거 썼다면 이거는 시에서는요 다 수정했을 거예요. 이 중에 눈처럼 부드럽게 양털처럼 순하게 이 두 개 정도는 안 가고 두 개는 또 지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선정되는 거는 마지막에 들어간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그런 거예요. 심사는요, 이 지하철시 심사는 보통 사람들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생선이 말하다. 누군가에겐 뼈가 되었던 것이 누군가에겐 가시가 된다. 누군가에겐 그 작은 뼈로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데 누군가는 그 작은 가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가시와 뼈를 내뱉고 삼킨다. 마지막에 요런 부분 생선 가시 가지고 생선 입장과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비교하면서 마지막에 가시와 뼈를 내뱉고 삼킨다. 요거 가지고 시선을 끌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장소가 아니다. 당신의 소중한 꿈, 잊지 못할 추억, 기쁨과 슬픔, 가족과 친구, 그 모든 것이 서울이다. 우리의 삶이 곧 서울이다. 우리가 곧 서울이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 줄, 두 줄 받아 적으면 역사 속 아름다운 시집이 된다. 서울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이렇게. 시집이 된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 모으면. 우리이기 때문에. 자, 의자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 이거 좋더라고요. 보세요. 누구 한 사람을 가슴에 품는 일은 그의 아픈 무게를 나눠 갖는 일이다. 다가가 등 받쳐주고 무릎을 내어주는 의자. 이게 우리가 전형적인 우리가 감성지성을 우리 이거 배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를 많이 보고 계세요. 지금 한 30편 정도 이게 시를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기 어렵거든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한번 들어서 보실 수도 있고, 이 자료를 제가 먼저 이렇게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텀. 아스팔트 작은 텀 사이로 덜꽃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도란도란 얼굴 내밀고 웃는 봄날. 너무도 사람도 너무 완벽하면 못 써. 약간의 텀이 있어야 해. 알아도 모르는 척 일부러 지기도 하고 실수해야 더울림 잘 살 수 있는 기라. 멀리서 온 바람이 할아버지 말씀을 전해준다. 요게 선정되는 이 눈길을 잡았다는 거죠. 멀리서 온 바람이 할아버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사투리도 들어가는 기라 이런 말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그죠? 자, 함지박 이런 것도 보세요. 좋아요. 그놈 참 쭉 입 찢어진다. 입에 귀 걸렸다. 알맹이는 남 다 주고 속은 텅 비어도 해맑은 아이처럼 마냥 웃는다. 뭐가? 함지박이. 이런 함지박 있잖아요. 이거 함지박 나무로 만드는 거. 이걸 모여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쉽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안경 가지고 쓰고
안경 가지고 쓰면 얼마나 많은 안경 쓸 수 있겠어요. 그죠? 뭐,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이제, 그래, 너도, 이제, 이렇게, 탁자 위에 안경이 놓여있다. 그래, 너도, 나처럼, 잠시 쉬는 게 필요해. 우리 참,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지? 이런 식으로 쓰면 그거 안 뽑아주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안경, 뭐든지 다 냉장고, 우리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죠? 냉장고, 안경, 시계, 온갖 소파, 이런 거 다 되는 거죠. 그렇게. 일상 속에서 찾아내면 되니까. 엄마, 이거 보세요. 이거 작년에 된 거예요. 가슴이 시리면 피는 꽃. 가슴이 따뜻하면 피는 꽃. 가장 보고 싶은 꽃, 엄마. 어때요? 좋죠, 시. 간단하죠? 그래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따뜻한 시. 엄마이기 때문에 선정되기 때문에, 엄마. 예. 오늘만큼은 삶을 짊어진 무거운 어깨 너머 푹 숙여진 수많은 고개들. 오늘만큼은 그 고개들어 구름 하나 없는 여름 하늘을 바라보며 당신도 그리 살아요. 걱정한 점 없이 요거. 그건 위로했잖아요. 위로 이렇게. 길. 사람들은 하늘 땅 바다 어느 곳 가리지 않고 길을 만들었다. 하지만 평생 힘들어하는 곳이 있었다. 바로 자신의 길.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청보리예요. 서로 아픈 상처 찌르기 없기. 올곧게 위로만 자라기. 서로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기. 같이 부비고 보듬으며 그렇게 의좋게 연도로 가길. 얼마든지 우리 쓸 수 있어요. 이런 걸. 꼭 청보리를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이게. 청보리만 있나요? 호밀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오이도 있고. 또 이렇게 오이도 이렇게 덩굴 감고 올라가니까 얘와 감아주는 내주는 이 어깨 역할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그걸로 비유해서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렇게 당선한 확률이. 자, 9절입니다. 물에 잠기는 순간 발목이 꺾입니다. 보기에 그럴 뿐이지 다친 것은 없다는데 근황이 어떻습니까? 아직 물속입니까? 굉장히 이거는 잘 썼어요. 이런 시는 당연히 당선되는데 이렇게 잘 쓰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을 소재로 쓰면 또 당선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 쓴 시예요. 이런 시는. 이건 아마 추천시 아닌가 싶어요. 옆에 이제 공모전 이런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죠? 자, 질경인가 이런 것도 잘 썼더라고요. 보니까 울퉁불퉁 구불거리는 길, 질겅질겅 질겅이가 밟힌다. 밟히면 밟히는 대로 호련히 일어나 소박한 꽃대 하나 세웠다. 그 모진 세월. 땅에 바짝 엎드렸으므로 눈길 한번 밟지 못할 입성으로 허공에 세워 올린 꽃대. 누군가에게 밟혀 뭉개질세라. 이제는 거기마저 조아리며 살고 있다. 땅에 이렇게 납작 질갱이가 엎드려 있어요. 굉장히 질겨요. 잘 안 뽑혀요. 맞바람에도 파르르 뜨는 꽃대. 이 질갱이가 보이도록 썼잖아요. 그죠? 그림이 그려지도록 써도 되겠네요. 그죠? 예. 어머니예요. 아까 어머니 앞에 또 있었죠. 그죠? 또 어머니, 작년에 어머니가 앞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 엄마죠, 엄마. 이거, 엄마. 엄마가 있죠, 엄마. 엄마인데, 요게 언제냐면은 2021년도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2021년도에 다시 어머니가 된 거예요, 어머니. 여기 보면은, 어머니가 2021년도에 어머니가 된 거예요. 네. 이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아마. 그죠? 잘 알죠? 이름 많이 들어봤죠? 예. 제 기억 속 보름달은 그대 얼굴입니다. 언젠가 달을 보다 그대 생각이 나 가슴에 걸어둔 달. 달을 볼 때마다 그대 생각이 납니다. 오늘따라도 그립습니다. 어때요? 감성시죠, 감성시. 이런 시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굉장히,
어머니 소재도 그리고 그리움 썼고요. 좋잖아요. 그림이 그려지고 또 달 가지고 썼고 달이 어머니로 갔고 얼마나 뭐 그거 다 지킨 거죠. 이미 이제 수업을 들은 것 같아. 이분은 그냥 작년에 이런 수업을 들었고 쓴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딱 맞게 교과서처럼 쓴 거예요. 이분이. 비밀. 이거 보세요.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좀 약간 어렵긴 해요. 너에게 보낸 편지 나에게 되돌아왔다. 누구일까? 네가 내 가슴속에 있다고 배달부에게 알려준 사람. 어때요? 이해가 가요? 내가 보냈는데 당신한테 보냈는데 이 편지가 내 가슴에 들어왔어. 내 가슴에 누가 있어요? 당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당신 찾아달라고 연을 날렸는데 두리번 걸다가 이 연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온 거야. 내 가슴 속에 누가 있어? 내가 찾는 당신 내 가슴 속에 있다고 연이 이 가슴 속으로 들어온 거야. 이런 유형의 글이잖아요. 이게 똑같잖아요. 여기. 이런 것과 잡힌다. 다만 이런 게 전형적인 감성시다 보니까 일부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고등역에 14년 동안 이용했던 역의 스크린도어에 지인씨가 부착되어 있어 그런지 다른 역에 비해 정감이 같다. 이렇게. 저도 제 시를 막 사람들이 찍어야 저한테 막 보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선정이 될 수 있다. 유모차. 붉게 물든 서편안을 노을이 타는 길로 폐지 실은 유모차에 할머니가 끌려간다. 이런 게 좀 별로 안 좋긴 해요. 끌려간다는 표현이. 구겨진 신문처럼 흰 삶 접어얹고, 흰 삶도 접어얹고, 황홀을 높이 나는 꿈꾸는 새가 되어 마지막 인력까지 태우고 싶다지만, 저녁에 이르는 길석 산그늘에 짙어진다. 그림이 그려지는 그때 이렇게 이 폐지 약간 끌고 가시는 그 어머니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사실은 인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인력, 이게 달력이 하루하루 넘기는 달력이잖아요. 이런 거 좀 어려워요. 사실 어렵지만 이걸 보고 자기 엄마가 생각나가지고 이걸 뽑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하철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장미꽃으로 감성시 쉽게 쓰는 비법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절기로 감성시 쓰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단 한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지하철 업무시에는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소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정이 가는 그런 소재를 쓰는 게 좋다. 또 내용은 희망적인 것, 그리고 또 비전을 제시하거나 또 이렇게 위로하는 걸, 이런 거를 쓰고, 또 이제 그 시의 깊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전문 심사위원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시를 이제 심사한다고 보면은 너무 시를 쓰려고 이렇게 어렵게 쓰려고 하면 안 되고, 쉽게 하면서 대신에 여기가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 이런 시로 먼저 쓰되, 제목부터가 그 심사위원들 10분의 눈길을 잡아 끌 수 있도록 제목부터 아주 좀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이제 토론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어떻든 이 강의는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다시 그 유튜브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건데, 내년에 봐도 또 도움이 될 거고, 앞으로 계속 이제 2년마다 지하철 공모시는 계속 이제 2년간 쓴다고 그러니까, 전체 지하철이 많기 때문에 거기 쓰는 시를 만약 한다면은 계속 공모전은 이어진다고 보고, 올해 응모하고 또 내년에도 응모하고 계속 응모를 하다 보면은 내 시가 서울시 지하철에 이제 공고가 이제 이게 선정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유형을 참고를 해보면은 또 이게
저 시내버스 주차장에 공모하는 이런 시 공모전도 있어요. 수원에서 저 제자 한 분이 이제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뭐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많이 이제 공모가 있으니까 한번 이걸 눈여겨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익힐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이 시에 대한 이제 설명은 드렸고 다시 보충 부족되는 부분은 다시 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